자, SM입니다. SM 들여다보기 전에 간단하게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강연에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어떻게든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오시면 메인 화면에 강연의 안내가 있어요. 이거 좀 서두르셔야 돼요. 그쪽에도 이제 예약 인원 확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50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20분에서 이제 16분 그리고 이제 동석자가 있으셔서 나머지 이제 자리 기준이 나중에 이제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강연의 가장 중요한 그 교육 내용은 종목 설정 방법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윤정두가 종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에코프로, SM 이런 종목은 어떻게 수익을 낸 건지, 그 종목을 나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참 좋겠다.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윤정두 종목 검색기의 수식은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노출을 해드릴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 부분은 그날 참여하시는 분들은 1개월 플러스 2주, 그 다음에 한 달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요 기준이죠. 라이브 방송 VVIP 방으로 오셔야 되고 여기에 한 달을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VVIP 방에 오셔서 실질적인 1월 이후에 요 대형주에서의 수익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숙박도 지금 코로나 끝나가지고 호텔들이 와 장난이 아니에요. 행사가 많고 행사 많기 때문에 또 숙박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제가 빠르게 못 잡아드려가지고 지난해 강연회에서는 이 똑같은 방들이 그 30만 원 전후에 우리가 잡아드릴 수 있었는데 요건 조금 더 상위 방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연에 오시고 숙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그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께서 방을 좀 잡아달라고 하신 상태인데 너무 가격이 비싸요 지금. 근데 이제 비싸도 뭐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하여간에 요거 이제 결제를 하시면 제가 이쪽에 이제 뭐 요 방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당일날은 9시에 행사가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VVIP 회원님들은 식사가 아니라 식사는 뭐 18만 원짜리 식사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뭐 VVIP 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하시고, 다음날 기준에서도 조식 겸 점심, 그러니까 점심 식사까지 같이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일정 조정해서 식사까지도 뭐 같이 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기준은 잡아 놓을게요. 뭐 정확하게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자, SM 교육 들어갑니다. SM. 그래서 주린 달리자님 주무시고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참여 인원이 이제 한 분, 두 분 줄어들고 계시는데 유튜브 쪽에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고, SM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굉장히 길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SM 한번 보시죠. SM이 1월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공략한 종목 기준에서는 누적 수익률이 63%까지 형성돼 있어요. 전략구리다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2월 7일 날 에코프로 21%대 올라왔을 때 에코프로에 너무 집중해 있어서 SM도 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기준 잡고 보통 때 같으면 이제 8% 오르다가 7%까지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프리미엄도 없이 손 안 대고 진짜 완전히 코 푸는 식으로 SM을 인수하려는 3자 배정 유증과 전환사채, 그 내용 때문에 급격히 조정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사실은 이제 뭐 유지하고 추가 편입도 고려하고 막 그랬을 텐데 하여간에 그날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 정리 기준에서 한번 살짝 이탈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정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미처 정리가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2월 8일부터 재공약을 들어가겠다. 이 이슈는 뭐 그냥 지나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재공약을 들어가겠다 해서 재공약을 2월 8일에 들어갔고, 아주 좋은 자리에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손절범위 설정 가격 대비해서 뭐 한 2, 3%, 3, 4% 위에 잘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뭐 그로부터 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됐죠. 우리는 그 에코프로를 죄송합니다. SM을 21년 5월부터 들여다봤어요. 21년 5월부터 들여다봤고, 포트폴리오에는 4분기 포트에 SM을 넣었죠. 10% 비중에 넣었고, 그때 기준으로 잡으면 60%대 수익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우리 이시돌돔 선생님께서의 수익률도 50%대 차익 실현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1월 포트에도 SM이 들어가 있어요. 비중은 좀 줄여놨지만 거래가 이제 좀 많이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2월 달에 포트에 넣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IT와 2차 전지 위주로 재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자동차 비중도 높이고, 그런 과정에서 SM은 또 현대 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다소 이제 조금 정체 상태여서 빼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달 들어서 실질적인 매매는 매매 사인을 계속해서 잡아드렸던 거죠. 1월 달에 또 2월 달에 계속 그 전략 기준을 설정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9일 날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3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또 10일 날도 들여다 보시죠 라고 했는데, 10일 날에 갭 상승 크게 나온 이후에 보합까지 밀렸죠. 보합이었나? 시초가? 보합? 굉장히 크게 밀렸어요. 좀 이따 한번 같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오히려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에 아주 좋은 전략이 잘 형성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또 치고 들어올려서 종가 잘 흐름 가지고 갔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11만 원에 평균 단가 11만 원을 우리는 재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위에서는 이제 최고점의 차익 실현을 전량했고, 11만 그래도 이제 뭐 11만 3,500원인데 또 재편입 구간이 그렇다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그 비중은 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쪽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S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브 쪽에서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하이브 쪽은 일단은 이제 이수만 회장의 그 전략 기준, 내가 어느 정도에 팔고 싶다라는 그것을 그 입맛을 맞춰준 거죠,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 쪽도 이번에 이제 완전히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인센티브 받아가시는 부분도 이번에 싹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이제 이수만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불만족스럽진 않죠. 왜냐하면 2021년 5월에 불거졌을 때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식수가 2,345만 주였어요. 지금은 2,380만 주입니다. 전환 자체가 아니라 이제 그 스톡 옵션 물량 행사된 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2,345만 주짜리였는데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1조를 넘겼고, 이제 1조 한 5천억일 때 이순화 회장이 18%의 지분을 6천억에 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뭐 1조 5천억 넘겼다고 치고 18% 지분이 대략적으로 3천억이라고 치면 프리미엄을 더블을 달랜 거예요. 그거는 좀 과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그 이수만 회장이 레이크 계획을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그게 어찌됐건 이제 불법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이제 편법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이제 포기를 하면서 SM의 몸값을 높인 거고, 몸값을 이제 높이고 나서 이제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몸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각 작업 진행을 할 때 6천억 그 기준에 이제 좀 고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그 수준을 다 받게 됐어요. 거의 뭐 5천억 이상을 지금 받아가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일반 회원들, 일반 소액주주들도 나쁘진 않죠, 사실은. 지금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이 9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이 9만 원이었는데 그로부터 해서 뭐 3만 원이 더 올라왔고, 뭐 대략적으로 30% 이상 그 매수 청권 가격 행사가 이제 12만 원이니까 4만 원으로 기준을 잡으면 뭐 그 이상 하여간에 월등한.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에 산 건 아니니까 그 밑에서들 많이 사신 거니까. 그래서 서로 윈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카카오 때문에 좀 2월 7일 같은 경우에 아쉬운 흐름이 나온 거죠. 8% 급등했다가 7% 마이너스까지. 하여간에 그 하이브도 뭐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보나요? 그 독점적인 지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카카오 쪽에 삼자배송 유증하고 전환사채 부분도 그것도 뭐 크게 무리 없이 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진칼 당시에 우리가 한진칼도 들어가서 수익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진칼 쪽에 강성펀드 들어와 있었지만은 결국 뭐 한진그룹에 손을 들어준 거고, 원래는 이제 그게 다 발행이 안 되는 게 그 이전의 추세였는데 명분이 있었던 거죠. 한진칼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증자를 하는 거다. 뭐 그 기준인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카카오도 경영권 상관없다.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뭐 그런 기준이라서 이제 발행에 대해서는 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하여간에 그 다음 내용은 뒤에 다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 힘이 나서 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든 하죠. 뭐 그런 것도 없으면 뭐 하려고 이 시간에 방송을 해. 끝내버려야지. 자, 하여간에 뭐 1월달 기준에서 지속적으로 72,000원, 뭐 76,000원, 79,000원, 76,000원 계속 편입의 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뭐 이슈 부분은 이제 라이프 계획의 계약 주기 종료 부분이 굉장히, 이거는 뭐 실적 부분에도 기업 가치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쪽에 이제 해석을 해드렸고, 누적 수급 자체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누적 수급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월 달에도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VVIP 방 위주로만 문자 발송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래 터진 날 한 번씩 이제 그 전체 문자도 발송을 했는데, 거래 터진 날 꼭 미끄러져 내려와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흐름이 됐었는데요. 변동성이 뭐 크진 않았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그대로 가져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SM은 조금 일찍 빠르게 끝내고 방송 마무리를 할게요. 뭐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다 좋아요 누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뭐 늘어나지도 않고 뭐 반응도 피드백도 없고. 자, 그렇게 해서 9만 원대까지의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점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2월 6일 그리고 2월 7일 안타깝게 그 직전 저점이 장중 저점이 88,200원인데 만약에 이탈되면은 일단 정리하고 대처를 하겠다. 근데 마지노선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88,200원 이탈되면 정리를 하자라고 문자를 쐈거든요. 보내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직전 저점 이때 이게 이탈되고 직전 저점 요 부분 찍고 이제 돌린 그 상황인데,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라면은 그렇다면 요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대처를 하자. 그리고 이탈돼서 자르신 분들은 그냥 멈춰 계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 저점이 한번 깨졌으니까 정리하시려면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하여간에 마지노선은 85,700원으로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 거래일까지의 기준으로 잡으면 기존의 2월 6일까지 편입하신 분들은 수익이고, 또 손실폭은 제한적이고, 거의 뭐 손실은 없죠, 사실 신고가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그 에코프로에서 21%의 폭등이 나왔고 거기서 차익 실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보다가 이제 SM이 순간적으로 밀리는 거를 매매 사인을
빠드리질 못했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순간적으로 밀릴 때 설정 범위를 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2월 8일 날 그 재편입 기준이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일찍 잡혔고요, 가격이. 그리고 이제 문자 나간 게 94,000원, 95,000원, 96,000원, 98,000원, 96,000원. 이렇게 해서 5번의 문자 나갔고, 어차피 비중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최대 20%까지 설정을 했는데, 그 비중은 이제 10% 기준에 신규 편입자, 신규 슈가 재편입을 했고, 여기까지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신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10%를 8일 날 채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일 날의 기준, 8일 날 6번의 문자 나왔죠. 여기까지. 그리고 9일 날 추가 또 3통의 문자. 그렇게 돼 있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차익 실현, 재편입. 그러고 나서 이제 10일 날의 기준이에요. 10일 날의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갭 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드린 거죠. 결론은 재편입의 기준 이제 낮게 설정된 부분이 11만 원 기준, 조금 높게 설정된 부분이 11만 2천 원까지 뭐 재편입 기준 설정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재편입 그리고 12만 원의 매수 청권 행사가 3월 1일까지 있으니까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재편입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좀 차분하게 또 대처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14일부터 작년 10월 14일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들을 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시팅 나올 때 차익 실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9만 원이 충분하게 돌파될 수 있다. 라이크 계획에 대해서 조기 계약 종료가 있고, 그것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만 2021년 5월 이후에 누적 수급, 손바뀜 수급 그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다. 그 매각에 대한 이슈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에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액 주주들의 혜택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9일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2월 8일 날 케빈 선생님께서 SM 수익, 그리고 2월 8일 날 케빈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재편입에 대한 또 수익, 그리고 헤네시아 선생님 어제 보유한 수익 실현합니다. 어제 보유한 물량 9시 42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 손절이 다 된 건 아니고, 에코프로 SM도 에코프로처럼 8% 급등 나온 이후에 눌림 받을 때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재편입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마지노선 범위를 이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고, 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전일 물량 오전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매수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다시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한 물량 오버나잇.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8일 날 헤네시스님의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옥돌정 선생님께서 일부 물량을 손절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에서 일부 물량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 그리고 재편입, 또 수익,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얼마예요? 96,690원. 그리고 종가가 11만 5천 원 수준인가요? 금요일 종가가.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부터 한 2만 원, 한 15% 수익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9일 날 또 차익 실현 재편입 이런 기준들을. 이제 3주 차인데 감이 옵니다. 방안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네시아 선생님도 2월 9일 날 또 재편입. 얼마? 98,300원. 10일 날 11만 3,500원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11만 원 이하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일단은 이제 충분한 수익을 내신 이후에 재편입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 쪽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카카오 쪽이 카카오 엔터를 IPO하기 위해서 SM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금은 있기 때문에 뭐
12만 원 이상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최대 폭에 대한 해석은 17만 원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3자 배정 유증이나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 납입할 때 속된 표현으로 그따구로 그 짓거리를 안 했어야죠.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도 공개 매수 부분을 왜 9% 갖고 안 되니까 공개 매수 부분을 제한을 했어야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이브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접근 범위를 못 가져갔을 수 있어요. 왜? 카카오 쪽에 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카카오하고 내가 부딪혔을 때 카카오의 자금력을 내가 못 이길 수 있다. 이래버리면 이제 하이브 쪽으로 손을 뺄 수도 있죠. 근데 카카오가 진짜 못된 짓거리 한 거죠. 그거는. 응? 소액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도 진짜 그건 뭐 양씨 아저씨도 아니고, 본인들이 기준 잡았을 때는 이승만 회장 쪽에서 3자 배정 유증이나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카카오 쪽하고 이제 논의를 할 때 온라인 쪽에서 결사반대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지들이 쥐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당사자들이 사회이사들 올라오고 0.9% 달러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리고 지가 그 본인이 자기 개인 자금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입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경영진들 아무래도 이제 뒷말이 나오죠. 경영 뭐 지금 현재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서 인척인데 불구하고 친인척이잖아요. 그죠? 처조카죠. 이승만 회장의. 근데 그 배신을 하고 소액주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액주주를 위해서인데 그따구로 합니까? 카카오 쪽에 헐값에 발행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헐값이죠. 프리미엄을 하나도 안 주고 경영권에 뭐 관심 없다라는 표현을 일부 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간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이러한 54%의 수익 범위를 SM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응 전략인데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이제 일단 분쟁이 붙어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기업 가치 개선 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9만 원 고점을 찍을 당시 대비 9만 원 고점을 찍을 당시 대비 주가가 9만 원을 찍을 당시 대비 라이크 계획의 계약 종료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더 개선시킨 거고 그리고 9만 원을 찍었을 때 당시 대비해서 외국기관 수급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한 7% 이상을 더 뺏겼어요. 물량을 7% 이상의 물량을 뺏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펀더멘털이 어찌됐건 저평가는 아니지만 개편됐다 개편됐다가 아니라 개선됐다. 펀더멘털이 개선이 됐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수급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건 누적 수급이 더 확대가 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9만 원은 넘긴다라고 전략을 잡고 기존 회원님들은 7만 원, 뭐 8만 원, 9만 원 다 매수했죠. 그랬다가 이제 2월 7일 날 8%의 폭등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카카오의 3자 배정 유증과 전환사채 9만 원대 발행을 해서 9%를 받아간다. 그거는 완전히 개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소액 주주를. 그래서 출렁출렁 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두 손을 들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이제 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수만 회장 쪽에 반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뭐 하이브 쪽의 내용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8일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다 바탕으로 해서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편입 설정을 잡았던 겁니다. 일단 그 1월 6일이에요. 1월 6일 72,500원일 때에도 편입 기준 76,200원일 때에도 매직 계산기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편입 설정 범위를 다 잡아서 기준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월 20일 83,200원에서도 8% 오를 때에도 자 일단은 9만 원 사상 최대치 고점 그 형성된 이후에 라이크 기획의 계약 조기 종료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급 범위가 7% 이상 외국 기관이 더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매수 사인이 83,000원까지 나갔어요.
83,000원까지 나가고 90,000원 공방 나올 때 추가 편입을 또 잡아드립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찍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2월 2일 날 고점이 89,900원이에요. 2월 2일이.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3일, 2월 7일 그리고 2월 8일 뭐 이런 기준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2월 8일 날 잘 설정을 해서 잘 들어갔어요. 우리는 잘 설정해서 잘 들어갔고, 그리고 9일 날에도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점들 뭐 설정하면서 대처를 했고, 8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꺾여서 내려올 때 기준에 사실 이때는 이제 차익 실현한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은 이제 편입 비중으로 계속 잡아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차분하게 잘 들여다보자. 먼저 7일 날에는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해서 대처를 했는데 8일 날에는 그 손절 범위를 7일 날의 저점 얼마야? 85,700원으로 설정을 잡겠다. 아예. 그러니까 뭐 넓게 열어놓고 이제 부각돼 있는 카카오와 이수만 회장 쪽의 싸움. 그렇다 보면 이제 몸값이 그냥 막연히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수급 들어온 부분이 있고,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더 확인해야겠지만은 이수만 회장은 이 가격에 못 판다. 그럼 이수만 회장이 이 가격에 못 팔게 안 판다고 했을 때 프리미엄을 얼마를 줄 거냐? 그럼 이수만 회장에게 주는 프리미엄 대비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줄 거냐? 왜? 18% 가지고는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어려우니 최소 30% 얘기가 나왔고, 카카오 쪽에서는. 그리고 하이브 쪽에서는 아예 40%를 부른 거고. 그죠? 그 정도는 돼야 경영권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잘 대처하자 편입의 기준이다. 결론은 우리는 여기서 계속 편입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꺾여서 내려올 때 흐름에서 일정 범위에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편입. 그리고 돌릴 때 편입. 그리고 거래를 5MA, 20MA 터트리고 움직일 때도 또 편입. 평단은요? 평단은 9만 한 재편입 기준 들어갔을 때 9만 한 5천 원 정도 되나요? 9만 5천 원? 그 정도 평단에 설정을 가지고 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프로그램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다. 메이저가 일단은 인정을 한다. 일자별 거래량 부분은 일단 70% 80%의 기준을 설정을 하니까 300만 주의 기준으로 2월 9일에 들여다보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2월 7일 날 21% 올라갔을 때 전량 차익 실현, 12%까지 밀렸을 때 재편입, 그리고 8일 날 두 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9일 날 또 들여다보자. 그리고 9일 날 13%의 폭등, 10일 날 차익 실현 재편입. SM 같은 경우는 8일 날 재편입, 신규 편입, 추가 편입, 재편입, 그리고 9일 날 기준도 또 들여다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9일 날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가 충분히 잘 잡혔고, 편입 설정 범위가 충분히 잘 잡혔고, 차익 실현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9일 날에. 그래서 차익 실현을 일단 10만 원 뭐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잘 한 상태에서 9일 날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이제 뭐 이래저래 있었죠. 그래서 수급 범위가 이제 제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편입 설정을 좁은 공간이지만 재편입 기준 설정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편입 97,000원에 평단, 그때 재편입 기준이 차익 실현 재편입 기준의 평단이 한 98,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10일 개장 초에 바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1.5%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이날은 뭐 순식간에 갭상승 이후에 순식간에 이제 눌려 내려오고, 이제 거기서 요 자락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차익 실현 평균 뭐 11만 3천원 수준에서 다 차익 실현이 됐어요. 문자 나가고 매직 개선기 올려드리고 카톡방 전체적으로 뿌려드리고 차익 실현하는 이유 설정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브 쪽에서 12만 원에 대한 공개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설정이 돼서 3월 1일까지 가져간다 했는데, 그게 이제 25%란 말이에요.
25%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범위가 이제 청권 행사를 했는데도 경쟁률이 발생이 되면은 다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감안해서 대처를 한 거고, 재편입 기준은 11만 수급이 이제 유입되는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11만 2천 원 그리고 10만 8천 원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 2번 해서 평균 11만 원에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11만 원 이하에서 편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이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 설정한 거는 11만 4,200원을 넘길 수는 없다. 우리 기준에 따라붙는 게. 왜? 일주 이상짜리는 15%까지만 따라붙는 걸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11만 4,200원까지만 따라붙는 걸로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11만 6천 원까지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매도가 계속 16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16만 주까지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축소가 되기 시작하더니 돌립니다. 그래서 재편입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편입을 들어간 겁니다. 이 수급이 얼마까지 들어와요? 결국은 이렇게 음봉으로 여기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10만 7천 원까지 밀고 내려갔잖아요. 10만 7천 원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그 10만 8천 원 아까 보시면 매수사인 잡아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매수가 기가 막히게 잡혔고, 잡힌 이유는 메이저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온다. 들어오기 때문에 요 자락 이후에 그러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 게 당연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3분의 1, 2분의 1 뭐 꼬리 부분까지 해석을 해드리고 종가에 56만 9천 주. 주식수가 몇 주라 그랬어요? 2,38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물량이 2.4% 정도 들어온 거예요. 2.4%. 어디서부터? 10만 7천 원, 8천부터 2.4%가 공매도 대차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매수가 들어왔다.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 물량 중에서 뭐 또 다른 쪽에서 뭐 물량을 잡아갔을지, 또 뭐 예를 들면 카카오가 장내 매수를 하고 있을지. 근데 지금은 장내 매수를 저렇게 뒤에서 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공개 매수를 카카오가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하이브보다 높게 청구할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굉장히 밉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2만 원 하이브가 불렀는데 13만 원을 부르겠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어차피 13만 원 쪽에 매각을 하겠지만 짜증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하이브는 붙을 만한 거지. 그러면 또 야, 우리도 그럼 장내 매수를 통해 더 사버릴 거야 라든가 뭐. 근데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아니야, 나는 경영권 관심 없었어, 뭐 재판 결과 나오고 뭐 임시주총 보고 나는 그냥 뭐 빠질래, 아유 뭐 욕먹기도 싫고 우리가 뭐 이런 회사, 아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카카오 쪽 입장에서도 카카오 엔터인가요? 아니, 그쪽에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뭔가 뚜렷한 매출 내용이나 성장성을 쥐고 있어야죠. 그 중에 필요한 게 이제 SM그룹이란 말이에요. SM도 이제 뭐 보여지는 거는 SM 하나지만은 여기도 뭐 계열사가 장난이 아니게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개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일단 주봉의 차트 보시면 2월 3일자 차트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캔들 교육도 해드렸고, 캔들 교육에 이게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거래 수반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보조지표 다 우상향이 되어 있고, 여기서 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한다, 양봉의 경우. 그럼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 수반돼 있고, 이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 이 꼬리가 달려 있을 때 차익 실현의 범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누적 수급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있다라고 한다면, 또 성장성이 인식이 된다면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왜? 변동성이 뭐 포스코 케미칼처럼 뭐 14%, 에코프로처럼 21%, 또 이번에 하이브 들어오고 나서
뭐 갭상승 16% 이런 흐름에 미끄러진 꼬리 음봉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의 변동성이라면 가져갈 가능성도 열어둔다라는 거죠. 추세매매. 어찌됐건 이게 2월 3일에 91,100원일 때 기준이고요. 그리고 2월 3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주봉의 흐름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얼마? 99,800원까지. 이게 이제 2월 8일입니다. 7일날 좀 낭패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돌려서 들어 올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우리는 매집에 대한 기준에 대한 매집에 대한 기준 교육까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먼 기간이긴 하지만 21년 5월 7일부터 5월 달부터 우리가 들여다봤고 그때 이후에 흐름 보시면 계속적인 손바뀝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관이 들어왔다가 외국인이 이제 좀 빠져나갈 때 기관이 좀 사고 또 이번에는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이 이제 좀 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수급이 개선폭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기준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최근 들어서의 흐름도 개인들의 물량이 한 7% 정도 9만 원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 7% 정도 추가적으로 물량이 뺏겨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매집의 기준에서는 5월 달의 기준으로부터 잡는다면은 매수 평균 단가 67,000원인데 최소 10만 원에서 13만 5천 원을 들어 올려놔야만 그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교육을. 그리고 11월 15일 이후에 9만 원의 고점을 찍고 9만 원의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외국인들의 160만 주라는 게 적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2,380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평균 단가가 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매주 규모가 이들이 8만 원의 7%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차, 2차 매집에 대한 단기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12만 원. 귀신 같죠? 귀신 같잖아요. 저 가격 수준까지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또 13만 원대는 카카오가 만약에 우리도 뭐 관심 가질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뭐 불질르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SM의 이 주봉의 흐름은 2월 8일 그리고 2월 3일에서 월봉의 기준에 저렇게 거래가 수반되면 잘 보세요. 9만 원의 고점을 찍을 당시 2022년 3월입니다. 그 당시의 수급 대비 수급이 7% 이상 더 들어와 있다. 이 고점을 넘기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이미 몸통으로는 다 넘긴 상태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넘긴 상태고 명분은 라이크 기획뿐만 아니라 이제 매각의 정점이 찍혀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저 흐름 속에서 월봉의 기준이 이렇게 이게 95,000원대 2월 8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월봉 기준에 이제 이게 장중이고 이게 장종가고요. 그리고 2월 9일에 SM의 차트입니다. 이게 2월 9일. 그러니까 2월 7일 날 장족형의 변동성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제 겁을 낼 기준은 아니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2월 7일 날. 그러고 나서 2월 8일 날 아주 강력한 흐름 거래를 수반하고 그다음에 2월 9일 날 잠시 주춤 우리는 차익 실현 재편입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2월 10일 날의 갭상승의 흐름. 결론적으로 스토리 부분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스토리인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 9만 원이라는 가격의 기준, 저 꼬리 있죠. 저 꼬리 부분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이 생겼고 라이크 계획이라는 그리고 조기 종료 계약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여기선 수급이 안 보이지만 그리고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앞전 고점의 돌파 5MA, 20MA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리고 2월 달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변곡이 될 수 있다. 그 변곡의 기준이
변곡의 기준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반전만을 변곡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변곡이 될 수 있다의 개념은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나오는데 방향성이 명확해진다. 지금까지의 밋밋하던 캔들 크기가 아닌 굉장히 큰 캔들 크기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결론은요. 이런 장대 양보. 다음 주는요. 월요일부터는요. 간단하게 전략 구성을 한다면 월요일부터의 기준에서는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게 11만원 미만으로 흐트러져 내려오는데 별 내용이 없다. 없는 상태에서다. 그러면은 뭐 매수 청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11만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절반 정도 행사가 된다고 치고 충분히 밀릴 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카카오에서 어떤 내용이 코멘트가 나온다. 매수 쪽으로 나온다. 인수 쪽으로 나온다. 인수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행사 가격, 청구권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13만 원에 뭐 매수하겠다라고 불렀다면은 거기에 이제 뭐 10% 수준까지는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위로 말고 예를 들어 13만 원이다 그러면은 13,000원 뺀 11만 7천 원까지는 편입을 설정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뭐 땡큐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기준 놓고 보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는 이제 비중을 갖고 있어요. 재편입했고 충분히 뭐 기준 잘 잡혀 있고 이제 뭐 지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밖에 없을 텐데 또 두 분이 8번째 방에 들어오셨는데 아마 광고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한번 하고 인사가 없으시면 내쫓겠습니다. 황기남님, 황수빈님 안녕하세요. 인사 없으시면 강퇴합니다. 강퇴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SM의 전략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내왔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LG전자 부분 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SM의 부분은 뭐 우리에게 효자 종목이 됐죠. 2월달 기준에. 그래서 2월 기준에 보시면 1월달 뭐 수익도 충분히 있지만 2월 기준에 보시면은 2월달 기준에 에코프로하고요, SM하고 2월 기준에 수익 범위의 기준은 SM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PM은 이제 문자까지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LG전자 쪽 그리고 IT 쪽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익을 잡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십시오. 아까부터 이제 뭐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한번 눌러달라고 했는데 40분 동안 교육 활동 안에 추가적으로 단 한 분도 누르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시면 아마 켜놓고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고 새벽 시간이라. 그래서 방송은 저도 신도 안 나고 뭐 신바람도 안 나고 결론적으로 오늘도 방송이 지금 몇 시간째요? 3시간, 4시간 해드렸어요. 4시간. 한 분이 이제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셨는데 4시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은 이제 진행하고 뒷부분에 또 추가적인 교육 방송을 또 계속 올려놓을 건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뭐가? 이 좋은 장에 시황부터 해서 쫙 올려드렸는데 이 좋은 장에 왜 수익을 못 내실까라고 소형주 잡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쁜 사람이지 윤정두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강연에도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강연에 그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수익도 내시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2조 원장에